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일본은 세계와 단절된 봉건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100년 만에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죠. 세계적인 강대국이 됐다가 전쟁으로 모든 걸 잃고 또다시 경제대국으로 일어섭니다. 이 엄청난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지금부터 그 과정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고립된 나라에서 제국으로, 그리고 패전 후엔 경제대국으로. 정말 극적인 변화죠. 이 모든 걸 이끈 결정적인 사건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핵심적인 연결고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볼 겁니다. 먼저 외부 압력으로 문을 여는 과정, 그 다음엔 메이지 유신으로 나라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모습, 그리고 그 힘으로 제국이 되어 충돌하는 과정, 마지막으로 전쟁 후 오늘날의 일본까지 이 네 단계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럼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200년 넘게 굳게 닫혀있던 일본의 문이 어떻게 그리고 왜 열리게 됐는지부터 바로 알아보죠. 여기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변화가 정말 빠릅니다. 1825년만 해도 외국배는 보자마자 쏴서 쫓아내라고 했던 일본이거든요. 그런데 불과 30년도 안 돼서 1854년에는 미국의 군함 앞에서 조약을 맺고 맙니다. 이건 뭐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그냥 외부에서 온 거대한 충격파였다고 봐야겠죠. 문을 한번 열어주니까 주권을 잃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첫 조약은 항구 2개를 여는 수준이었죠. 그런데 단 4년 뒤에 맺은 두 번째 조약은 차원이 다릅니다. 관세도 마음대로 못 정하고 심지어 일본 땅에서 외국인이 죄를 지어도 일본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치외법권까지 인정해버립니다. 사실상 경제와 사법 주권을 그냥 내준 거죠. 네, 이런 외부의 압력은 결국 내부의 불만을 터뜨리는 기폭제가 됐습니다. 막부가 무능해서 나라가 이 꼴이 됐다는 목소리가 커진 거죠. 결국 250년간 일본을 다스렸던 도쿠가와 막부는 무너졌고 일본은 급진적인 혁명의 시대로 빨려 들어갑니다. 막부가 사라진 일본의 새 지도자들 앞에는 아주 냉혹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양처럼 강해지거나 아니면 식민지가 되거나 이 둘 중 하나였죠. 이 절박함이 바로 일본을 위로부터의 혁명, 즉 메이지 유신으로 이끈 겁니다. 나라를 빠르게 바꾸려면 힘이 한 곳에 모여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속하게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듭니다. 먼저 쇼군이 통치권을 천황에게 돌려주고 지방 영주들이 자기 땅과 백성을 나라에 바치고 마지막엔 아예 그 영지 자치를 없애고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현으로 바꿔버립니다. 단 4년 만에 낡은 봉건제를 완전히 해체해버린 겁니다. 이 한 문장이 메이지 시대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바로 실용주의. 이념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건 다 가져다 쓰자는 거였죠. 해군은 영국, 육군은 독일, 법은 프랑스. 이런 식으로 가리지 않고 베껴서 국가를 강하게 만드는 게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이와쿠라 사절단은 말 그대로 국가 단위의 산업 스파이 활동 같은 거였습니다. 겉으로는 불평등 조약을 고치러 간다고 했지만 진짜 목적은 서양의 성공 비결을 A부터 Z까지 전부 배워오는 거였죠. 조약 개정은 당연히 실패했지만 이때 가져온 지식들이 이후 일본 근대화의 완벽한 설계도가 됩니다. 자, 이렇게 근대화에 성공하니까 새로운 욕심이 생깁니다. 강력해진 군대와 커진 산업을 유지하려면 더 많은 자원과 시장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자연스럽게 서구 열강들을 따라 제국주의 팽창의 길로 가게 됩니다. 1894년 청일전쟁부터 1941년 태평양전쟁까지 일본의 근대사는 그냥 전쟁의 연속이라고 봐도 됩니다. 거의 10년에 한 번꼴로 큰 전쟁을 치렀으니까요. 팽창과 전쟁이 일본이라는 국가의 정체성 그 자체가 되어버린 시기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일본에게 확실한 보상을 줬습니다. 청일전쟁에서 이겨서 타이완을 얻고 러일전쟁에서 이겨서 한반도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전쟁에서 얻은 땅과 자원은 다음 전쟁을 치르는 밑거름이 됐고 제국은 점점 더 몸집을 불려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제국의 끝은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1945년 이후 일본이 어떻게 완전히 다른 나라로 재탄생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패전 후 연합권 점령 아래에서 일본은 말 그대로 나라를 해체하고 새로 조립했습니다. 군대를 없애고 전쟁을 도왔던 재벌 기업들을 해체하고 천황은 신이 아니라고 선언하게 했죠. 이건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
전쟁을 일으켰던 과거의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대수술이었습니다. 이 두 헌법을 비교해보면 일본이 얼마나 극적으로 변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엔 주권이 신적인 존재인 천황에게 있었는데 이제는 국민에게 있다고 못 박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국가의 권리였던 전쟁을 헌법으로 포기해버립니다. 나라의 근본이 180도 바뀐 거죠. 전후 일본 정치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안정이었습니다. 55년 체제라는 건 보수 정당인 자민당이 1955년부터 거의 40년 동안 쭉 정권을 잡았던 시기를 말하는데요. 이 정치적 안정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오직 경제 성장에만 모든 힘을 쏟아 부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 숫자 10%입니다. 195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초까지 일본은 연평균 10%가 넘는 말 그대로 기적 같은 경제 성장을 이뤄냅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불과 20여 년 만에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다시 일어선 겁니다. 지난 100년 동안 일본은 외부 충격에 반응하면서 살아남고 강해지기 위해 끊임없이 변신해 왔습니다. 이제 그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55년 체제도 무너지고 또 다른 새로운 도전들을 마주하고 있죠. 과연 일본은 다음 50년을 위해 또 어떤 모습으로 스스로를 바꾸게 될까요? 그 변화는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가 될까요?